자, 김영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이 폐막식을 보러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을 보러 우리나라에 온다는 건데, 이게 저는 우선 여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 김영철의 방남을 반대하는 것까지는 뭐 충분히 잘 알겠는데, 여러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또 이념적인 이유도 있고 충분히 알겠는데, 뭐 체포를 해야 된다거나 심지어는 수석 대변인이 사살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것 같으세요? 우선 이전 판사께서 생각하시기엔. 이게 그만큼 자유한국당이 다급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성공은 한 거는 같아요. 이 천안함의 주범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주범이냐 아니냐, 뭐 천안함의 진실이 뭐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물타기에 대충 성공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자, 어떻든 이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쪽에서 내세우고 있는 이 논리대로 했을 때 김영철은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일단 천안함 부분에 있어서는 북측에서 본인들의 행위라는 걸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툼의 소지가 있는, 그러니까 네. 법정용어로 표현하자면. 근데 연평도 포격은 지금 다툼이 없잖아요. 그건 뭐 어디서 쏜 게 분명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 연평도 포격 당시에 그걸 지시했던 황병서, 네. 이 사람이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왔었잖아요. 네. 군복을 입고. 네. 그런 사람을 당시 김무성 대표가 만나서 환담을 하는 사진도 있고 보도가 됐거든요. 주적에 군인이 군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담을 했던 그런 집단이 이제 와가지고 사살을 얘기한다는 게, 또 그것도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뭐 예전에 이제 회담 때, 남북 고위급 회담 때 김영철이 나타나니까 회담의 격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는 도대체 천안함 유족들의 뭐 심정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가 바뀔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 뭐 조선일보는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주필이 돈 받고 기사 써주는 데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치고. 조선일보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시죠. 근데 아니, 저 자유한국당은 좀 이렇게까지 나올 것 같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반성을 좀 하고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한테 그래야 메시지가 먹히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했던 거에서. 김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북한의 어떤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마다 좀 다른 측면들은 있어요. 2010년 당시와 2017년의 어떤 북핵의 문제라는 것은 네.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북핵의 위기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1차 핵실험 이후로 계속 상존했던 거고, 길게는 90년대 중반인가요? 90년대 초반에 그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로 계속 상존했던 것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처럼 위기가 갑작스럽게 고조된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때랑은 좀 상황이 다른 측면들이 있고, 자유한국당이 일단 제가 잘못한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시점에서 김영철의 방한 그것이 김정은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미국과의 대화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간의 약한 고리를 통해서 여깃을 뚫어서 국제적인 어떤 대북 공세를 좀 막아보겠다. 네. 짧게는 오이사 조치 해제를 좀 노려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유한국당도 읽고 있기 때문에 김영철의 방안을 반대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근데 다만 제가 하나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단순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세련되지 못하고 좀 거칠어요. 네. 그러니까 왜 지금 김영철의 방안을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반대를 하는지, 그런 2010년과 지금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것들을 좀 논리적이고 세련된 언어들로서 국민들에서 설득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저는 사실 이번에는 그 메시지가 먹힐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걸 덮어놓고 사살하라 긴급처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거칠다라는 거죠. 그런 표현 방식들 좀 있으면 아마 다 종북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주사파 정권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 벌써 앵커도 벌써 먼저 하시는 이 오늘의 이 토크의 주제가 자유한국당에 사살하는 그런 반응은 맞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에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묻히고 사살하라 긴급체포하라 종북 주사파 정권 이것만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제가 이 이슈 토크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은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들한테 본인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진정성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는 그렇게 봅니다.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자유한국당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어요 오늘. 그러니까 그만큼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메시지 전달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같은 분께서 자유한국당 계시면 돼요. 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맞다. 이거 전략적으로 우리가 북한이 노리는 게 뭔지 한번 생각도 해보고 이런 걸 좀 다듬어서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얼마나 이 조언이나 충고로서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대뜸 이렇게 나오니까 당장 반발심이 반응이 오는 게 당신들은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걸로 지금 이 프레임이 전환되면서 붙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북 얘기 또 나올 겁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진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으니까.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국가적으로는 조금 전에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충고를 이 정부 쪽에서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진짜 자유한국당 쪽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김명철을 남북 군사회담 때 자유한국당이 당시 새누리당이 김명철 오는 게 잘 됐다라고 얘기한 거는 남북 간의 군사 당사자 간의 회담에서 김명철이 일종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와서 실질적인 대화가 될 수 있어서 잘 됐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제 어제 오늘 좀 일종의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만 지금 오는 거는 무슨 평창 올림픽에 김영철이 뭔데 손님으로 오냐? 그걸 또 뭘 환대를 해줘야 되냐? 이런 거라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얘기하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제가 하나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네. 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조선일보 얘기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2014년 10월 16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회담 전문가 김영철이다. 네. 그러니까 어떤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결단을 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예. 이 사람은 남북회담에 자꾸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담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도 나오는 기사들 분석 기사들을 보면 이 김영철이라는 사람 나중에 추후에 이제 남북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분명히 회담장에 나올 사람이다. 또 네, 그러니까 수 있죠. 뭐 얼굴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2014년에 조선일보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정열 전 판사 말씀하신 대로 김태현 변호사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아까 지적한 부분들 정말 자유한국당에 김태현 변호사 같은 분이 있으면 참 잘할 텐데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 사실은 말이죠. 지금 이전 판사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정부의 이전 판사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어제 오늘 김영철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면은 지금보다는 정부가 좀 편하게 김영철 저는 오늘 김 변호사님한테 배운 건데요. 저는 그래서 몰랐습니다. 칭찬인지 아닌지 지금 헷갈립니다 제가. 예. 아니 그러니까 김영철이 천안함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서 얘기한 것도 그렇고 오늘 정보위에서 통일부에서 얘기한 것도 그렇고 천안함 북침에 책임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런 대답을 하기보다는 그 얘기하기 전에 우선 선제적으로 김영철은 밉든 이쁘든 곱든 아니든 간에 앞으로 우리가 남북 대화를 이어나갈 때 얼굴을 봐야 될 사람이다.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저쪽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 우리의 목소리에 대해서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았던 거 아닌가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처음에 사살하라가 나오니까 사실 깎아냈었던 거죠. 그거는 저는 앵커의 지적이 맞다고 보는 게 오늘 통일부 공식 맹통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제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 김영철
책임자라고 뭐 천안함 폭증의 책임자라고 확인된 거 없는데요? 어제 이랬거든요. 예. 청와대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 정작 통일부 홈페이지에 가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북한 정보라는 사이트에 네. 김영철의 총책임자로 표시가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들을 기자들이 이제 지적을 하니까 아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수세적이에요. 수세적, 그러니까 물론 이해가는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이 정찰총국이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 플러스 통일부. 그러니까 김영철은 우리로 말하면 서훈 원장 플러스 조명균 장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대북 회담을 할 때 서훈 원장하고 조명균 장관이 이 대표인 것처럼 저쪽도 현실적으로 조은하시나 김영철의 대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현실적인 문제 이해는 합니다. 네.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뭔가 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가져가고자 하는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고심도 이해는 합니다. 네. 다만 김영철의 문제가 나왔을 때 북이 왜 김영철 카드를 지금 이 타임에서 던졌는지는 청와대가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니까 알 것이고 과연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북과 우리나라와 미국의 어떤 한미동맹 이간을 시키고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보겠다는 그 의도는 잘 알 건데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반발할 것도 예상을 했을 건데 그렇다고 보면 어제 김영철 문제가 나왔을 때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낼름 받아먹을 게 아니라 예. 조금 숙성하는 기간을 거쳤다 되는 거죠. 물론 일요일이 폐막식이기 때문에 시간상 어떻게 주말까지는 통보를 해줘야 되겠지만 최소한 하루 정도는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당시에 김영철이 천안의 폭증을 배운 것은 맞다. 우리도 당시 그렇게 확인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있고 그 사람의 위치가 이러니 이번에 한번 회담을 통해 가서 뭔가 잘 해결해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조금 아쉽지만 이해를 해달라라는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통령 만나겠습니다. 이게 나와버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무슨 얘기요? 감사합니다. 아, 그건 제가 그냥 표현을 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또 그러세요. 아니 뭐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가 있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요 장면을 볼 때 예. 결국 참고할 수 있는 어떤 견해는 물론 김 변호사님 같은 또 훌륭한 견해도 있습니다만 결국 해외 언론이 지금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예. 예, 그것을 보면 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나 영국에서 나온 이제 얘긴데요, 기사인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저기 그 우리 언론에서도 받아 썼습니다마는 이번에서 진정한 전략적 승자는 한국 정부다. 그리고 한국이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주도 면밀하게 외교 지형을 재편했고 이 문 대통령의 올림픽 책략으로 인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덫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협상을 해야 되고 미묘한 어려운 부분을 그 두 사람들한테 넘겨버렸고 그렇게 해서 이 김영철이 온다는 의미는 결국 뭐냐면 어떻든 어느 정도의 회담에 나왔던 사람 또 어떤 경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와서 그야말로 뭐 폐막식에 와서 박수치고 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결국 여기서는 이 사람이 온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한 달 전쯤에 있었던 그런 뭐 전쟁이 나니마니 이런 거에서 상당히 이제 대탕트적인 분위기가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보면 오히려 지금 해외 언론들은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글쎄 그건 역시 뭐 우리나라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언론도 이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시각이 좀 다르니까 네. 뭐 팩트는 동일해도 오피니언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언론의 그 기사를 하나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뭐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물론 제가 뭐 실패했다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외교,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 또 중국과 일본까지 결합된 이 외교전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했는가라는 판단은 좀 이른다고 뭐 봅니다. 아직 멀었죠. 왜냐하면 만약에 김영철이 와서 그래서 정말 비핵화를 전제로 북미 회담이 잘 되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세계로 잘 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 노벨 평화상입니다. 성공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까지의 북한의 흐름들을 봤을 때 더군다나 펜스 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단독 기사에서 왜 북한과의 미국 북미의 물밑 접촉이
북한 때문에 깨졌다라는 것이 보도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날 김영철의 어떤 방남이 통보가 된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과연 김영철이 이번에 내려와서 비핵화 문제를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먼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에게 김정은에 가서 전하쇼. 비핵화 아니면 못하겠습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전이 그 언론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승리다. 주인공이다라고 하기는 저는 좀 이르다고 보여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죠. 지난 때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면 코리아 패싱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지금 배제돼 있다. 뭐 네. 중국하고 뭐 미국하고 바로 직통으로 연결된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김정은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한국을 통하지 않고는 지금 뭐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리안 패싱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것을 뭐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뭐 반박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거를 현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국 이제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아직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예. 속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북한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이정렬 이사님이라고 저희의 시각 자체가 다른 건데 네. 북의 진정한 의도가 비핵화를 통해서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싶다라는 것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만 따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의 평화를 가지고 운전자론이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운전자가 대승적인 되는 차원에서 거죠. 김영철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죠. 일단 그 절차로서 뭐 그럼요. 용인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국제제재공조에서 가장 약한 고의라고 북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우리를 뚫어서 오이사 조치도 해제하고 대북제재 국제공조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그래서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게 북의 진정한 의도라면 그건 한 번도 운전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코리아 패싱인 거죠. 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얘기하기를 북핵 문제 해결은 결국 북미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북의 그러한 의도를 미국이 읽고 있다면 그래서 북미 대화가 진전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건 한반도의 운전석에 우리나라가 앉는 것이 아니라 코리아 패싱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 이제 북의 의도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는 건데 제가 하나 우려스러운 건 이 협상이라는 게요. 결과적으로 힘이 좀 균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우위에 있어야 협상이 유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북한과의 문제에서. 그런데 우리는 북의 진정 의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아직까지 왈가왈부 얘기만 많은데 북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를 읽고 있다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본인이 중지해서 북미 대화를 이끌어가고 싶고 그 와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라는 것을 북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모자라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딱 예. 5초만 예, 말씀드리면 5초.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뭔가요? 5초 썼어요. 다음 기회에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이정열 법무법인 동안사무장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한 이슈 토크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들 아닌가. 뭐 조선일보는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주필이 돈 받고 기사 써주는 데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치고. 조선일보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시죠. 근데 아니 저 자유한국당은 좀 이렇게까지 나올 것 같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반성을 좀 하고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한테 그래야 메시지가 먹히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했던 거에서. 김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북한의 어떤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마다 좀 다른 측면들은 있어요. 2010년 당시와 2017년의 어떤 북핵의 문제라는 것은 네.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북핵의 위기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1차 핵실험 이후로 계속 상존했던 거고 길게는 90년대 중반인가요? 90년대 초반에 그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로 계속 상존했던 것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처럼 위기가 갑작스럽게 고조된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때랑은 좀 상황이 다른 측면들이 있고 자유한국당이 일단 제가 잘못한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시점에서 김영철의 방한 네. 그것이 김정은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미국과의 대화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간의 약한 고리를 통해서 여기를 뚫어서 국제적인 어떤 대북 공세를 좀 막아보겠다. 네. 짧게는 오이사 조치 해제를 좀 노려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유한국당도 읽고 있기 때문에 김영철의 방안을 반대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근데 다만 제가 하나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단순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세련되지 못하고 좀 거칠어요. 네. 그러니까 왜 지금 김영철의 방안을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반대를 하는지, 그런 2010년과 지금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것들을 좀 논리적이고 세련된 언어들로서 국민들을 좀 설득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저는 사실 이번에는 그 메시지가 먹힐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걸 덮어놓고 사살하라. 김구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거칠다라는 거죠. 그런 표현 방식들 좀 있으면 아마 다 종북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주사파 정권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 벌써 앵커도 벌써 먼저 하시는 이 오늘의 이 토크의 주제가 자유한국당에 사살하는 그런 반응은 맞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에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묻히고 사살하라, 긴급 체포하라, 종북, 주사파 정권 이것만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제가 이 이슈 토크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은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들한테 본인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진정성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는 그렇게 봅니다.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자유한국당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어요 오늘. 그러니까 그만큼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메시지 전달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보다는 정부가 좀 편하게 김영철 저는 오늘 김 변호사님한테 배운 건데요. 저는 그래서 몰랐습니다. 칭찬인지 아닌지 지금 헷갈립니다 제가. 예. 아니 그러니까 뭐 김영철이 뭐 천안함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국정원에서 얘기한 것도 그렇고 오늘 정보위에서 뭐 통일부에서 얘기한 것도 그렇고 뭐 천안함 북침에 책임이 있는지는 뭐 분명하지 않다. 뭐 이런 대답을 하기보다는 그 얘기하기 전에 우선 선제적으로 김영철은 밉든 이쁘든 곱든 아니든 간에 앞으로 우리가 남북 대화를 이어나갈 때 얼굴을 봐야 될 사람이다.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저쪽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 우리의 목소리에 대해서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았던 거 아닌가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처음에 사살하라가 나오니까 사실 깎아냈었던 거죠. 그거는 예. 저는 앵커의 지적이 맞다고 보는 게 오늘 통일부 공식 멘트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제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 김영철 책임자라고 뭐 천안함 폭증의 책임자라고 확인된 거 없는데요? 어제 이랬거든요. 예. 청와대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 정작 통일부 홈페이지에 가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북한 정보하는 사이트에 네. 김영철의 총책임자로 표시가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들을 기자들이 이제 지적을 하니까 아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수세적이에요. 수세적, 그러니까 물론 이해가는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이 정찰총국이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 플러스 통일부. 그러니까 김영철은 우리로 말하면 서훈 원장 플러스 조명균 장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대북 회담을 할 때 서훈 원장하고 조명균 장관이 이 대표인 것처럼 저쪽도 현실적으로 조은하시나 김영철의 대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현실적인 문제 이해를 합니다. 네.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뭔가 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가져가고자 하는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고심도 이해는 합니다. 네. 다만 김영철의 문제가 나왔을 때 북이 왜 김영철 카드를 지금 이 타임에서 던졌는지는 청와대가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니까 알 것이고 과연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북과 우리나라와 미국의 어떤 한미동맹에 이간을 시키고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보겠다는 그 의도는 잘 알 건데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반발할 것도 예상을 했을 건데 그렇다고 보면 어제 김영철 문제가 나왔을 때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낼름 받아먹을 게 아니라 예. 조금 숙성하는 기간을 거쳤다 되는 거죠. 물론 일요일이 폐막식이기 때문에 시간상 어떻게 주말까지는 통보를 해줘야 되겠지만 최소한 하루 정도는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당시에 김영철이 천안의 폭침을 배운 것은 맞다. 우리도 당시 그렇게 확인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있고 그 사람의 위치가 이러니 이번에 한번 회담을 통해 가서 뭔가 잘 해결해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조금 아쉽지만 이해를 해달라라는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통령 만나겠습니다. 이게 나와버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그런 얘기가 나섰어요? 무슨 얘기요? 감사합니다. 아, 그건 제가 그냥 표현을 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또 그러세요. 아니 뭐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가 있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요 장면을 볼 때 예. 결국 참고할 수 있는 어떤 견해는 물론 김 변호사님 같은
또 훌륭한 견해도 있습니다만 결국 해외 언론이 지금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예. 예, 그것을 보면 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나 영국에서 나온 이제 얘기인데요, 기사인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저기 그 우리 언론에서도 받아 썼습니다마는 이번에서 진정한 전략적 승자는 한국 정부다. 그리고 한국이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주도 면밀하게 외교 지형을 재편했고, 이 문 대통령의 올림픽 책략으로 인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덫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협상을 해야 되고 미묘한 어려운 부분을 그 두 사람들한테 넘겨버렸고, 그렇게 해서 이 김영철이 온다는 의미는 결국 뭐냐면 어떻든 어느 정도의 회담에 나왔던 사람, 또 어떤 경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와서 그야말로 뭐 폐막식에 와서 박수치고 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결국 여기서는 이 사람이 온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한 달 전쯤에 있었던 그런 뭐 전쟁이 나니 많이 이런 거에서 상당히 이제 대탕트적인 분위기가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보면 오히려 지금 해외 언론들은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글쎄 그건 역시 뭐 우리나라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언론도 이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시각이 좀 다르니까 네. 뭐 팩트는 동일해도 오피니언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언론의 그 기사 하나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뭐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물론 제가 뭐 실패했다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외교, 평창 올림픽을 둘러싼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 또 중국과 일본까지 결합된 이 외교전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했는가라는 판단은 좀 아유, 이른다고 그건 뭐 봅니다. 아직 멀었죠. 왜냐하면 그건 만약에 김영철이 와서 자, 김영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이 폐막식을 보러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을 보러 우리나라에 온다는 건데, 이게 그 저는 우선 여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 김영철의 방남을 반대하는 것까지는 뭐 충분히 잘 알겠는데, 여러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또 이념적인 이유도 있고 충분히 알겠는데, 뭐 체포를 해야 된다거나 심지어는 수석 대변인이 사살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것 같으세요? 우선 이전 판사께서 생각하시기엔. 이게 그만큼 자유한국당이 다급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성공은 한 거는 같아요. 이 천안함 뭐의 주범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주범이냐 아니냐, 뭐 천안함의 진실이 뭐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물타기에 대충 성공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자 어떻든 이제 그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쪽에서 내세우고 있는 이 논리대로 했을 때 김영철은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일단 천안함 부분에 있어서는 북측에서 본인들의 행위라는 걸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툼의 소지가 있는, 그러니까 네. 법정용어로 표현하자면. 근데 연평도 포격은 지금 다툼이 없잖아요. 그건 뭐 어디서 쏜 게 분명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 연평도 포격 당시에 그걸 지시했던 황병서, 네. 이 사람이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왔었잖아요. 네. 군복을 입고. 네. 그런 사람을 당시 김무성 대표가 만나서 환담을 하는 사진도 있고 보도가 됐거든요. 주적에 군인이 군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담을 했던 그런 집단이 이제 와가지고 사살을 얘기한다는 게, 또 그것도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뭐 예전에 이제 회담 때, 남북 고위급 회담 때 김영철이 나타나니까 회담의 격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는 도대체 천안함 유족들의 뭐 심정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가 바뀔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 오히려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같은 분께서 자유한국당 계시면 돼요. 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맞다. 이거 전략적으로 우리가
북한이 노리는 게 뭔지 한번 생각도 해보고 이런 걸 좀 다듬어서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얼마나 이 조언이나 충고로서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대뜸 이렇게 나오니까 당장 반발심이 반응이 오는 게 당신들은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걸로 지금 이 프레임이 전환되면서 붙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북 얘기 또 나올 겁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으니까.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국가적으로는 조금 전에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충고를 이 정부 쪽에서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진짜 자유한국당 쪽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김명철을 그 남북 군사회담 때 그 자유한국당이 당시 새누리당이 뭐 김명철 오는 게 잘 됐다라고 얘기한 거는 남북 간의 군사 당사자 간의 회담에서 김명철이 그 일종의 책임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와서 실질적인 대화가 될 수 있어서 잘 됐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제 그 어제 오늘 좀 일종의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만 지금 오는 거는 무슨 평창 올림픽에 김영철이 뭔데 손님으로 오냐? 그걸 또 뭘 환대를 해줘야 되냐? 이런 거라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얘기하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제가 하나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네. 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조선일보 얘기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2014년 10월 16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회담 전문가 김영철이다. 네. 그러니까 어떤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결단을 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예. 이 사람은 남북회담에 자꾸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담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도 나오는 기사들 분석 기사들을 보면 이 김영철이라는 사람 나중에 추후에 이제 남북 그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분명 회담장에 나올 사람이다. 또 네, 뭐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뭐 얼굴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2014년에 조선일보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이정열 전 판사 말씀하신 대로 김태현 변호사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아까 지적한 부분들 정말 자유한국당에 김태현 변호사 같은 분이 있으면 참 잘할 텐데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 전 사실은 말이죠. 예. 그 지금 이전 판사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정부의 이전 판사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어제 오늘 김영철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면은